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에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미국에서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밀렸습니다. 그만큼 국채금리 인상이 기술주한테는 부담 요인이 됐던 하루였고요. 그렇게 새롭지는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다우지수 0.5%, S&P 500 지수 1.1% 올라가면서 다시 4,000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고요. 나스닥에서는 12,000선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4%, 대형 IT 종목들을 중심으로 밀리면서 이날 가장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국채금리, 그리고 두 번째가 지표, 그리고 세 번째가 발언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채금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단기물이 중장기물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간밤에도 그랬고요. 이 금리 상승 관련해가지고 금리가 고강도로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단기물이 더 세게 반응을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세게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수요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날 1년물 처음 봐드리는데요. 4% 이상 올라갔고요. 2년물이 3.8%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30년물과 10년물 중장기물이 될 텐데요. 3.4%대를 등락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단기물과 중장기물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커졌다는 점 악재였습니다. 자, 여기에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견조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세게 올려도 된다라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만 볼 텐데요.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시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전주 대비 5,000명 감소하게 되면서 역시 노동시장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7월의 재고 상황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양호했고 8월의 산업 생산 역시 전년 대비 3.7%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모습,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결국에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겠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투자 심리를 약간 더 흔들어 놨던 경제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 장에서 오후장에 나왔던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가 이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면 경기 침체되니까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같은 내용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월가의 여러 억만장자들 모두 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꺼내게 되면서 이런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더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올랐죠? 0.3% 평균적으로 올라갔었는데 하루도 못 가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1% 하락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올라간 섹터는 헬스케어, 금융, 그리고 내려간 섹터는 에너지, 유틸리티, IT, 부동산 중도가 가장 좀 세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의료 장비 쪽, 건강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신약 종목들에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섹터를 올렸고요. 금융 중에서는 이제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가 또 좀 세게 밀리게 되면서 한 3% 이상 밀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2.5% 하락을 했고, 대형 IT 종목들은 국채금리 상승에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실없이 흔들리면서 2.3%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 업종이 우세했던 만큼 이제 확실하게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왔었고요.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어떤 특정 종목 하나만 움직이는 이 정도 투자 심리가 보여줬습니다. 이제 온기가 퍼지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주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다 빨간색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쪽과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IT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쪽이 특별히 더 약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우선 큰 악재는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악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어도비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포토샵 만드는 회사죠. 여기가 지금 16% 급락했습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자금적으로 부담이 큰 거죠.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어도비와 관련해서 이 어도비의 프로그램을 과연 사람들이 좀 앞으로도 많이 살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면서 투자 의견을 좀 낮췄거든요. 이런 것에 연이어서 인수 소식이 나오니까 이런 인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도비라는 큰 종목이 흔들리다 보니까 위아래에 있는 뭐 오라클이라든지 스냅, 그리고 이쪽에 있는 소프트웨어인 인투이트나 서비스나우 거의 다 뭐 한 3% 이상, 많게는 이제 4% 이상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국채금리와 함께 이런 부담감이 안 좋은 시너지를 냈던 소프트웨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IT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가장 많이 밀린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겠습니다. 2.7%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형 IT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이제 거기에다가 만기일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뭐 독과점이라든지 그런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더 흔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많이 빠졌고요. 애플, 구글, 메타, 그리고 아마존까지 1% 한 후반대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성장주 중에 유독 상승을 했던 게 이 스트리밍의 일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쪽에서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강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에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때 넷플릭스 좀 자세히 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일부 종목들한테만 이제 훈풍이 살짝 퍼지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기 전에 전기차 좀 체크해 봐야겠네요. 이날 이제 테슬라가 0.3% 오르면서 조금 올랐는데 최근에 다른 IT 빠질 때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작은 종목 중에서는 피스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증권사 커버리지가 개시가 되면서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게 되는 그런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라는 점 오늘 국내장에도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왼쪽 하단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금융주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역시 은행이 갑니다. 대형 은행주, 중소형 은행주들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 중후반의 흐름을 평균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차트를 쭉 보게 되면 공통점이 다 최근에 밀렸다가 간밤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주 원인이 됐었습니다. 상승할 수 있었던. 근데 이제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라는 그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올라갔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올라갔고요. US 뱅크오프 그리고 PNC 파이낸셜 중소형 쪽에서도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와 보시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간쯤에 있는 것이 이제 뭐 건강보험, 의료 장비,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끌고 올라갔던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개별적인 증권사 호평들이 나와줬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역시 힘든 장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는 움직임 그대로 반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게 휴메나입니다. 8.3% 올라갔고요. 이러한 흐름 같이 타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시그나까지 2%대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독 안 좋았던 것 에너지입니다. 역시 유가가 또 크게 밀리다 보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엑소모빌이 거의 3%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이오지 리소시스가 3.2%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오른 만큼 좀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한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대번 에너지였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증권사 훈풍이었고요. 에버코어 쪽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이 스트리밍 플랫폼 자체가 광고 지원과 관련된 구독 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를 이제 서로 한 IP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벌렸었는데 이제 여기를 단속을 더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2024년쯤 되면은 광고 수익이 더 회복을 하고 마진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긍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뭐 넷플릭스 흐름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락한 다음에 계속해서 횡보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4% 이상 오르면서 2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조트 회사 중에서 윈 리조트,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 쪽에 속하는 리조트가 되겠는데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랜만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7.4% 상승했는데요. 이번 증권사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의 이런 회복세,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마카오 쪽에서 가시적인 이런 회복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고 주당 목표가 역시 117달러까지 올리면서 지금 65달러인데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뭐 장중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쳤고요. 65달러 선에서 반등 마감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유럽 보겠습니다. 영국 빼고는 내려갔는데요. 이날 독일이 한 0.5%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어제까지 버텼던 프랑스가 뭐 소급해서 더 밀립니다. 1%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영국만 강보합이었는데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결국에 침체 우려 때문에 장 후반에 결국 밀려 내려가는 상승폭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국채금리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반영하듯이 은행주들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영국에서는 여왕이 서거를 했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에서 원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약간 뒤로 밀었다는 부분 특징되겠습니다. 자, 상품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꽤 세게 밀렸습니다. 3.8% 하락을 했죠. 지금 85달러 선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 강달러가 되고 달러로 거래하는 유가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이것 때문에 비싸니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구리 가격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 역시 그리고 강달러, 상품 시장은 비슷합니다. 역시 달러가 강하니까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값도 지금 1,700달러, 이거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여줬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증시 참 녹록치 않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결국에 또 하락 마감하면서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또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던 하루였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전해 주시죠. 예,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1.5%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개장 전 발표된 8월 중 미국 소매 판매가 견조함을 보여줬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8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가 증가한 6,833억 달러로 집계돼 당초 변화가 없을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코엘러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2.8%, 잡화점이 1.6%, 레스토랑이 1%, 백화점이 0.9% 상승하는 등 소비가 증가했지만 다만 가구가 1.3% 하락하고 온라인 판매는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유소의 경우 유가가 하락하면서 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절약한 돈을 외식 등에 썼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물가 폭등 탓에 명목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을 지불하면서 소매 판매 지표가 호전을 띈 것일 뿐이고 전반적인 소비 활동은 제약을 걷고 있다는 분석으로 대형 유통체인들의 재고가 급증한 것이 이것을 설명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스타워드 캐피탈 그룹의 베리 스턴리트 CEO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추락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에 늦게 대처했고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이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소비자 신뢰에 대해서는 현재는 참담한 상태라고 평가한 후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현재 창고에 재고들이 쌓이고 있어서 가격은 대폭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최근 증시 폭락을 불러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그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한참 지난 오래된 수치라면서 월마트의 CEO나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파트 임대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면서 현재 임대료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주택시장에서 대폭락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언제 닥칠 것이라는 질문에는 4분기 중 올 것 같다면서 우리는 어디서나 균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연준은 다음 주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미국 기준금리가 4.5%까지 오르면 주가는 20%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리오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4.5에서 최대 6%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으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가 부분 신용 성장과 지출이 감소하면서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현재 채권 시장에서 향후 10년 평균 인플레이션을 2.6%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 인플레이션을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10년 평균 인플레이션이 4.5에서 5%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충격이 동반될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다만 현재 현금 수준과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당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미국에서 이제 경제 인사들 같은 경우에 연준과 다르게 연준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자, 그럼 주요 종목들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날 IT 소프트웨어들 특히 이 어도비 쪽에서 큰 하락폭이 나와줬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픽 솔루션 시장의 강자인 어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피그마를 약 200억 달러의 전격 인수한다고 밝힌 데 따라 오늘 어도비의 주가는 16.8%가 급락해 309달러 1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도비는 현금과 주식으로 200억 달러의 피그마를 인수한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과 현금으로 각각 거래 금액의 절반씩 지불할 계획인데요. 어도비는 포토샵 외에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포토 등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반면 지난 2012년 설립된 피그마는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주력 상품으로 어도비의 디자인 협업 플랫폼인 XD 프로그램과 시장에서 경쟁해왔기 때문에 이번의 인수로 어도비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인수 후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 비디오 기술과 같은 기능 가운데 일부를 피그마 플랫폼에 통합할 예정이며 인수 이후에도 피그마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달런 필드가 회사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8월 소비자 태도지수 잠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60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치타 모바일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